네, 월요일 개장 준비 들어갑니다. 두 네. 분과 함께 해볼게요.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AI를 키워드로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예상 체결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합니다. SK하이닉스 무려 2.43% 오름세가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매기가 왔습니다. AI 반도체 내 순환매 오늘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은 이제 계속해서 좀 크게 보면은 그 같은 테마 안에서 수급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뭐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온센서 쪽, 그리고 그에 따른 뭐 AI 반도체 수요주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련 테마에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낙폭이 심했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 강한 관련해서 이런 이제 그 AI 반도체, 특히 이제 HBM 관련주들도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이쪽에 따른 어떤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 쪽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른 이제 고객사들,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 뭐 소재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패키징 쪽으로도 오늘 좀 수급순환매 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던 이제 그 업종보다는 조금은 이제 과대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당연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CMP 관련해서 특히 이제 HBM 관련주들,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좀 밸류 부담이 적은 종목군들 좀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온디바이스 쪽보다는 뭐 실질적인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런 소재 그리고 패키징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주호 본부장한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난 거래일 쉬었을 때 미국장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AI가 그만큼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커플링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잘 가던 종목군들도 사실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쉬어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델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서 이제 네. 주가가 거의 30% 이상 상승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PC 쪽에 대한 서버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봤을 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목군들 위주로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HBM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다 골고루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던 점을 고려해봤을 때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이제 AGI라던가 이런 CXL이라던가 이러한 쪽 위주로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예상 체결가 반도체와 함께 올라오는 쪽이 저PBR 모멘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6% 가깝게 올랐던 기아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 KB금융도 강합니다. 저PBR 모멘텀이 일단 강한 것 같은데 짧게 한번 개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저 PBR 쪽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지금 저 PBR 주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혜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뭐 사기업보다는 이제 공기업 쪽 위주, 특히 이제 전력회사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주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저PBR 그리고 반도체가 개장 이후 분위기 이어질지 바로 개장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4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 간밤 우리가 쉬었을 때 미국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쉬는 것 참 아쉬워하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현재 동시호가 예상 체결 지수를 봤을 때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AMD와 대리불은 미국 AI 불장이 얼마나 오늘 영향을 끼칠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기업 밸류를 살리는 모습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게 큰 흐름에서 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지수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3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 폭도 대단합니다. 코스피는 0.87% 상승한 2,66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3%, 85% 강세 87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반도체 대장 어떤 출발 보이고 있을까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흐름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는 1.09% 오름세 보이며 74,200원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3.07% 무려 16만 원 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6만 1,000원 구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두 대장이 힘내주고 있는 가운데 저PBR 모멘텀으로 지난주 강했던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상승 보이고 있고요. 현대는 현재 1.4% 오름세 보이고 있고 기아 역시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주 쪽으로도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5% 오름세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대형주에서는 변동성이 확인되고 있네요. 코스닥의 분위기 넘어가서 체크해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희비가 교차하며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19% 약세권인 26만 5,5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상승 출발 0.81%, 지난주 강세 기조를 이어가며 62만 2,000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제는 1.37% 하락 출발, 엔캠 역시 1% 약세권 출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반도체의 날일까요? 중소형주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HPSB 3.5%, 리노공업도 1.68%, 이오테크닉스 역시 0.98%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솔브레인도 2% 상승 출발 보이고 있네요. 과연 반도체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지 더 자세한 코스피 상황 이슬이 대표와 체크해보죠. 네, 오늘 이제 뭐 예상대로 뭐 저PBR 관련주들의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AI 관련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PBR 쪽이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게 원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뭐 삼양식품, 뭐 이런 이제 유통, 소비재 관련주들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크게 보면은 이런 뭐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이런 저PBR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ROE도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추가적인 어떤 또 주주 환원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저PBR 관련해서 뭐 이런 수급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서 조금 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업무역 홀딩스 오늘 영업무역도 그동안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오다가 저PBR 관련주로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현대차에 대한 그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이제 세방전지,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좀 강세를 나오고 있는데 세방전지 역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지노 쪽, 특히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200을 제외하고 이제 예상대로 또 이제 AI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오후장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흐름을 체크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AI 쪽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대비했을 때 오늘 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뭐 AI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저PBR 관련주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2차 전지는 조용하고 다른 섹터가 강합니다. 네, 일단 지금 역시나 반도체 주 예.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좀 위메이드가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휴젤도 오늘 지금 거의 급등세가 나왔고 네. 지금 뭐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네오셈이라던가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미래나노텍까지 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폴라리스 뭐 AI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호재가 있으면서 온디바이스 AI로 뭐 AI 그거 오피스를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근데 대부분 지금 코스닥은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지난주에 조금 쉬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뭐 이번 주에 미국 증시 파월 의장 연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고용 지표까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훈풍을 이어서 오늘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와서 시장 분위기 반도체 당연히 키워드 AI지만 함께 네. 또 올라오는 게 OLED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역시나 목요일에 이어서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LG에서도 투명 TV를 내보낸다고 하고 삼성도 역시나 같은 움직임을 보이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관련 업사이클에 또 보탬이 돼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좀 OLED 쪽은 아직까지는 업황의 저점을 저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점을 감안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과대낙폭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이쪽 관련주들 위주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제 투자를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업황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이제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OLED 업황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올해에도 사실상 뭐 그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대장격이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작년 영업이익은 오히려 뭐 적자가 계속해서 전년 대비보다 훨씬 더 좀 증가를 했고 사실 올해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저점만 깨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가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전저점을 이제 기준점으로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뭐 11,21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전저점이 한 10,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100원대 이때만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단기 어떤 과대낙폭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한 12,500원대까지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우리가 신기간 동안 비트코인 또 9천만 원을 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와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메이드가 오르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우리기술투자랑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등의 어떤 뭐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1억을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1억까지도 올해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 종목군들도 뭐 STO 관련주라든가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두나무 지분 투자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흐름을 잘 캐치를 하셔서 자꾸 이렇게 올라갈 때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변동성이 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STO 그다음에 뭐 NFT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감안하셔서
특히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고 한다면 관련주들이 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경계감이 필요한 부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시장 다시 보면 오늘은 장비 쪽 분위기가 좋네요. 반도체에서도 예. 장비고 2차 전지도 장비 기업이 올라옵니다. 일단 유일 에너테크가 섹터를 견인하는데 전고체 호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강원에너지, TSI, 탑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의 2차 전지 반등은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 필요합니까? 우선은 이제 조금 그동안 과대낙폭이 되어 있던,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의 어떤 또 수급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최근에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좀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일 에너테크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바로 이제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뭐 투자를 할 수 없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한 10,000원대까지 좀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어떠한 섹터든지 간에 수급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거나 혹은 소외되어 있었을 때 지금 이제 막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오히려 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일 에너테크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관련주들 역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조금 단기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저PBR 섹터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좀 어떻게 기업 밸류 실망감을 다시 한번 좀 살려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좀 오르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의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뭐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한계점이라던가 뭐 개선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뭐 얘기가 나오고 추가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살짝 쉬어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뭐 취지 자체가 뭐 나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건 딱히 없거든요. 그동안 많이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 기대감에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만치 뭔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는 못 잡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좀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새로운 종목보다는 네. 좀 빠지고 있다, 빠진 네, 것들. 조금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저PBR 관련주이긴 하지만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보다는 저PBR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종목들, 좀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있었는데 네. 안 움직였다라는 거는 네. 이게 안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숨은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움직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계속 가는 형세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신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지금 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정이 나왔다 싶으면은 네. 어느새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서 저 네. PBR 관련주들도 조정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네.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애들보다는 가는 종목이 가는 그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조정 구간을 활용해보자로 저PBR 키워드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개장 키워드 공개해 볼게요. 저커버그입니다. 방한하고 정말 바빴을 텐데 선물 보따리를 많이 안고 온 것 같아요. 그 수혜의 기업들 과연 두 분은 어디 쪽으로 관심 기업 네. 꼽았을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갈린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은 에이직랜드 이슬이 대표는 솔브레인인데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XR
기업들 많이 만났거든요. 왜 솔브레인 쪽으로 관심 기업을 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이제 협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뭐 오픈 AI 쪽도 마찬가지고 그 메타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쪽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좀 설계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계획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뭐 이제 HBM이라든지 이제 메모리 쪽 역시도 이런 AI 반도체 구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HBM 이제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런 CMP 슬러리를 또 공급하고 있는 이 솔브레인 쪽이 또 이제 어떤 간접적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을 이제 제조를 할 때 어쨌든 지금 구멍을 뚫어서 이 웨이퍼 쪽에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이제 그 표면이 굉장히 좀 많이 튀어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걸 지금 깎아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솔브레인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그 HBM 제조 공정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HBM 쪽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이제 관련된 CMP 관련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좀 꼽아본 이유는 관련주 중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가장 적다라는 또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반영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해서도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ROE도 중요하고요.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순이익률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역시도 최근에 이제 ROE가 한 14%대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평균적으로 한 15%대에서 20%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뭐 이제 저 PBR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BR이 현재 뭐 2배 정도 수준이지만 뭐 향후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ROE는 커지는 구조이고 PBR은 좀 작아지는 그런 구조로 좀 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봤는데 제가 지금 솔브레인 쪽 차트 동향을 보니까 수급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습니까? 우선은 지금 외인들의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저 PBR 쪽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만 11조 정도 가까이 이제 저 PBR 쪽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마크 저커버그 관련해서 네. 이런 이슈에 따른 수혜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어떤 수급 동향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또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 모멘텀까지 또 있는 솔브레인이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에이징랜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커버그 해서 정면 돌파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지금 뭐 가온칩스부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TSMC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뉴로몬픽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정부 과제 수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AGI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규 상장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 뭐 살짝 주춤했었습니다. 지난주 수목금 정도 살짝 주춤했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변동성이 조금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탄 종목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예. 특히나 이제 AI SoC 수요 관련 증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도 좀 수급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봤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판이하게 다른 수급 현황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개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잘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더 많긴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최근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수급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보다는 지금 이슈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최근의 트렌드와 이슈에 맞춰서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커버그의 선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솔브레인과 에이징랜드였고요. 자, 개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